그리프는 간단하게 만드는 카드 지갑이라 오늘은 8호 그리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. 8호 그리프는 간격이 약 3.4mm 정도 되고요. 저는 이제 크리저 선을 보면서 그리프 마킹을 해주는 편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크리저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프를 마킹해 줍니다. 처음에는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리프 선을 따로 그려 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자를 대고 그리프 마킹을 하면서 간격을 익혀주기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분들에게 후자인 자를 대고 마킹하면서 간격을 익힐 수 있게 이제 수업을 하는데, 나중에 오랫동안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자 없이도 그리프 마킹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좀 답답하더라도 이렇게 작업하시면 나중에 간격이 몸에 익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충분히 그리프 하나만으로도 마킹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프는 마킹 후에 클램프에 물려서 마름 송곳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뚫어가면서 작업하기도 하지만,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리프를 이렇게 바로 망치질을 해서 뚫고 포니에 물려서 바느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블랑샤르 그리프 대신에 중국이나 일본, 한국에서 이렇게 바로 망치질하여 뚫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제품을 잘 고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카드 지갑의 경우 이렇게 좌우 대칭의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바로 이렇게 뚫으시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입구 쪽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먼저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가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 이렇게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쭉 갔는데 이 부분이 딱 원하는 위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리프 마킹할 때 처음에 좌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을 가다가 코너를 하고 직선 갔다 코너하고, 또 이 부분 혹은 이쯤에서 간격이 안 맞았을 경우 간격 조정을 해주는 편입니다. 이것도 뭐 본인의 작업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먼저 해주고 나머지를 마킹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 전까지만 그리프를 마킹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코너 부분부터는 두날을 이용을 해서 마킹을 해줄 건데, 코너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이 코너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세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각도인데 각도를 잘 보시면서 마킹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콤파스처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오른쪽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서 그 다음에 마킹을 해주고,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서 이렇게 마킹을 해줍니다. 그래서 간격이 정확하게 마킹될 수 있도록 보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는 직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킹을 해주고,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땀, 두 땀 정도 그 전에 작업했던 부분과 이렇게 물려서 작업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.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여기 코너이기 때문에 오른쪽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돌리고, 오른쪽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돌리고, 그래서 작업을 해줍니다. 그래서 나머지도 채워줬는데 간격이 딱 맞으면 다행인데, 간격이 맞지 않을 경우는
이렇게 두세 땀 정도 남겨놓고 한날을 이용을 해서 간격 조정을 해줍니다. 그래서 세 땀 정도 들어갈겠다 싶으면 한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,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각도도 잘 보시고, 그래서 한날로 이렇게 마킹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,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르크판을 이용해서 마름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. 혹은 클램프에 물려서 하기도 하죠. 그래서 차근차근 뚫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또 마름 송곳 하실 때 이 각도에 맞춰서 뚫어야 되는데, 이게 처음 하시면 또 안 익숙해서 이게 각도와 상관없이 이게 다른 방향으로 뚫어서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잘 보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지 검지를 이렇게 가죽에 눌러놓고 작업하기도 하고, 혹은 이렇게 엄지를 앞에 대고 해서 이 마름 송곳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천천히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바느질 하기에 앞서서 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링카블레라는 또 532 두께의 실을 쓰는데, 요즘에는 이 링카블레 말고도 다양하게 실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한테 잘 맞는 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 링카블레 외에도 이 캠벨이라고 불리는 실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바버라는 불리고 있는 실도 있는데, 물론 현재도 계속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.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찾지는 않는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링카블레 이외에도 메이시라든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린넨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성비가 좋아서 또 이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링카블레라든지 이렇게 린넨실이 아무래도 중간에 엮는 부분들이 있어서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싫어서 또 이렇게 비니모라고 불리는 폴리에스테르 실을 쓰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. 그리고 또 이 링카블레 이 오시노 회사에서 나오는 또 폴리에스테르 실도 있기 때문에 뭐 이외에도 뭐 세라필도 있고 또 귀터만의 마라도 있고, 그래서 사실 물론 귀터만의 마라나 세라필은 이제 손바느질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식용인데, 이게 가격이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손바늘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기한테 잘 맞는 실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링카블레 실을 쓰긴 하지만 또 이렇게 비니모의 실을 고시감이 또 다른 폴리에스테르 실보다 좋아서 또 이렇게 비니모 실을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링카블레나 이렇게 린넨 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광택이 덜하기 때문에 광택이 없는 가죽에는 또 그거에 더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 가죽이 또 광택이 있는 가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폴리에스테르 실을 쓰셔도 물론 상관이 없겠죠. 그래서 이제 또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잘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, 실은 길이 한 20cm 정도의 바느질을 하는 경우 그 길이의 4배 반 정도 저는 사용을 합니다. 이제 길이가 짧거나 가죽이 또 두꺼운 경우는 또 그거에 따라서 배수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죠. 이렇게 짧은 구간이면 6, 7배 이렇게 실을 잘라서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사용 경험에 의해서 나중에 본인이 판단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. 링카블레 실은 이제 어느 정도 왁싱이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왁스를 묻혀줘서 또 그리고 면천으로 닦아주어서 사용을 합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방습과 방염 등의 목적이 있는데 뭐 귀찮으시면 그냥 바로 바느질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바늘은 저 같은 경우 존 제임스 4호 바늘을 사용하는데, 또 어떤 분들은 시스템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바늘 구멍의 차이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
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늘은 저 같은 경우는 존 제임스 4호 바늘을 씁니다. 그래서 비즈왁스와 면천과 바늘과 또 쪽가위와 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카드 지갑은 오늘은 이게 앞에는 사선, 뒤에는 직선 바느질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을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재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배 반 정도 길이를 재서 잘라주면 됩니다. 그런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바늘을 껴서 작업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비즈왁스를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실이 원이잖아요. 그걸 3등분을 해서 돌려가면서 실을 닦아줍니다. 그래서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. 그래서 나머지 반쪽도 돌려가면서 닦아줍니다. 그리고 면으로 된 천으로 닦아주는데 그 마찰열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을 돌려가면서 닦아줍니다. 특히 어두운 실은 잘 닦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에 비듬 낀 것처럼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허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생기지 않도록 잘 닦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바늘을 넣어 볼 겁니다.